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제모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EDJC 한 주 괴로운 한 주였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방에서 4천원 지금 바닥권인 것 같은데 물 타도 되겠느냐라는 질문들을 할 때 지금 물 타지 마십시오. 아직 물 탈 때 아닙니다. 하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도 드렸고 방송에서도 전화사치 읽어드리면서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뭐 이런 사유 때문이죠. 언제든 지금 매수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한 4만주, 5만주를 1, 2%씩 밀어내는 거, 우리 주주님들은 다들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찔끔찔끔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물 타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 씨발, 진짜, 아우, 욕 나오는 한 주입니다. EDGC 포에버, 매일매일 제가 외치고 있지만, 이번 한 주는 이 욕 나오는 한 주였습니다. 빡큐 소리가 그냥 나왔어요. 계속 막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도 막 욕이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 달고 있는 한 주였습니다. 저뿐만 아닐 거예요. 제가 회사에 방문을 했을 때도 4천원은 4천원은 멘탈 순이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멘탈의 한계다. 여기에 이게 무너지면 이거는 분노선이다. 이 4천원이 무너지면 우리 주주들은 누구나 분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험에는 해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솔젠트 매각 필요하다라고 회사 측에 우리 주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고 왔었죠. 정말 욕나는 한 주였습니다. 멘탈 잘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 신봉님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얼마예요? 시장에서 물린 놈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저는 아직 물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제 드디어 마이너스 30%가 됐습니다. 뭐 사실대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 방에서는 제가 제 포트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0% 제가 딱 됐습니다. 마이너스 30%. 지금 저는 매수 시나리오 아직 안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방에도 지금 추가 매수는 전환사채 물량 나오는 거 보고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회사 대응까지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7월 달부터 지금 시장 위험이 지금 보통이 아니다. 지금 계속 앞으로 다가올 위험들이 지금 뭐 환율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0월 달쯤 되면요. 이제 대주주들 양도세 해지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어요. 뭐 EDGC는 그러면 안 나오느냐? 이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 1%죠. 지분율 1%를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2%죠. 이러면 대주주가 되죠. 여기에 물론 삼성전자 같은 거를 1% 쥐고 있으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삼성전자 10억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대주주 요건을 갖추는데 이 요건을 언제 확인을 하냐 그러면요. 주주명부 폐쇄를 하죠. 28일인가요? 29일인가요? 이때 주주명부로 폐쇄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주주명부 폐쇄를 한다라는 거는요. 주주를 확정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주를 확정 지을 때 이때 이제 10억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전에 10억 이상이신 분들은요. 일정 부분을 팔아야 되겠죠. 팔아가지고 그 이전에 그럼 10월달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11월달 넘어가면 물량이 많아지면 마이너스가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달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1위는 없느냐? 1위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도 지금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을 비중을 저는 키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성 자산을 아직 매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국내 주식은 다른 종목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1위만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인데, 아직까지 매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500원. 그럼 이것도 더 무너질 수 있느냐? 이 주식시장에서 잠하는 건물이다. 바닥이 어디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바닥이 어디라고 나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답변을 못합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닥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게 주식입니다. 감히 바닥이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대한 매수 시나리오는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매수 시나리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물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제 포트의 비중에 지금 뭐 1위는 비중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 됩니다. 지금 20%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고요. 20%는 저는 미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제가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문제는 저처럼 이렇게 애초에 매수 시나리오를 길게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산이 이디에 물려가지고 뭐 마이너스 30% 40%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괴롭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괴로운 건 기회비용이 되겠죠. 뭐 이건 저도 이거는 뭐 저도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다른데 들어가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다른 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장만 있다라고 하면요 확실히 그 기회비용을 찾는 게 마땅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EDGC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기회비용은요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몰빵이 되어 있으면요 그건 또 생각이 또 틀리겠죠. 저는 어찌되었든 현금 비중이랑 그리고 해외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회비용을 지금 해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 저 외에 투자법이 다르신 분들은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전환사채가 지금 얼마쯤 상한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단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세이브로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사이트가 제일 위에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일로 들어오시면요 주식 관련 사채에서 종목 검색 전체에서 이원 다이애그노믹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발행일 기준으로 찾으십시오. 발행일이 11월이죠. 작년 2020년 11월 기준으로 찾으시면요 찾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상세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조기 행사 옵션 누르시면요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3일부터 지금 상한 행사가 시작됐죠. 행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5일 동안 5영업일 동안 행사가 된 게 목요일날 제가 봤을 때는 6억 9천이 행사가 됐습니다. 금요일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인가요? 9월 30일 10월 1일은 쉬는 날이었나요? 쉬는 날이고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들어온 게 9억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9월달 말일까지 5영업일 동안 들어온 거는요 9억입니다. 23, 25, 26, 27, 28, 29 예, 5일 동안 9억이 들어왔습니다. 목요일날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6억 9천 정도 6억 9,500이었으니까 7억이 들어왔었거든요. 하루에 2억 정도 들어왔네요. 전체는 600억이죠. 지금 남은 영업일수는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달력이 한번 볼게요. 행사 기한이 13일이니까 5일 남았고 4일날 쉬는 날이고 5, 6, 7, 8 한 7영업일 남았습니다. 5일 동안 9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 추세라고 하면 한 5억 정도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현재 현금성 자산 150억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이 발생을 한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정도 들어왔으니 지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유동성 위험 얘기할 때가 그때가 4,600원 이 정도였잖아요. 그죠? 지금 3,500원입니다. 1,000원이 더 빠졌어요. 시장에서 말하는 논리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9억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근데 안 들어오니까 지금 또 저는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사채를 추가 발행한다 할 수 있다. 물론 유정도 가능하지만 이거 굉장히 악재다. 이 회사에서 이거 하면 우리는 도망가야죠. 이거 뭐 버려야죠. 이런 회사 믿고 투자 못하죠. 이거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권사에서 600억을 전액을
통액 인수를 해주면 유동성 위험 완전 해지가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이걸 발행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물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은요,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 위험이 해지가 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겠죠. 왜? 이게 질질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3개월마다 3개월에 한 번씩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 8회차까지 질질질질 끌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제가 지금 새롭게 생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얼마까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나서 제가 뭐 추가 매수를 하든 지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EDGC는요, 정말 대응하기 힘든 주식입니다. 제가 주식하면서요, 이렇게 대응하기 힘든, 정말 내가 듣보잡을 너무나 많이 보고요. 미리 대응을 못 하겠어요, 대응을. 예, 사전적 대응을 못 하겠고요. 예, 사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EDGC가 고민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종목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풋옵션 행사 물량이 많이 나오질 않는다라고 하면요, 저는 회사에다가 다시 한번 서울자이언트 매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저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질질 끌려가면서 시발시발 하면서 욕하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끌려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해지가 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유중이 3자 유중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원하는 좋은 기업에서 600억 이 사채 발행한 거 해지시키기 위해서 3자 유중이 된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주주 배정이라고 하면요, 객고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EDGC, 뻑큐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뽀해봅니다.